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 결과가 불러올 증시의 나비 효과는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신규 경기 부양책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외신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랑 노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지 펀드에 대한 좀 경고를 했는데요. 어떤 이름이 뭐였지? 뒤에 내신에도 넣었는데요. 황씨입니다. 빌 황씨인가? 그분이 레버리지를 5배 정도 일으켜서 투자하다가 마진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조 가까운 마진콜이 일어났대요. 그게 뉴욕 증시에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부추겼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우려로 인해서 미국 증시 선물이 하락 중입니다. 근데 이미 마진콜이 났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아웃을 그리고 있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스펜딩. 자, 추가 부양책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탁이 낮게 열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다시피 아르케고스가 그겁니다. 마진콜이 일어난 아르케고스 자산 운용이죠. 좀 지켜보시죠. 이거는 갑자기 등장한 블랙스완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또 빌미로 추가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갑자기 발생한 악재입니다. 악재. 메르켈 독일 쪽이죠. 락다운에 대한 더 단단한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위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계속 같은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은 이제 더 이상 증시 악재가 아닙니다. 이게 겹악재가 되면 가능한데 이 코로나 확산만으로는 사람들의 뇌를 간질간질하게 긁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폭로하고도 복구했는데 뭘 또 확산 약간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잠깐 흔들릴 수 있겠죠. 조심조심 하시는 분들은 다시 자금을 빼겠죠. 오일이 추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수에즈 운하에 좌초됐던 대형 컨테이너 선이 지금 살짝 치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급의 우려를 표해서 상승했던 유가가 다시 떨어질 수 있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가 늘면 공급은 줄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소라는 겁니다. 공급이 늘면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내신입니다. 뉴욕 증시 대량 매도 초래한 새끼 호랑이 빌황은 누구?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산의 5배에 이르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단행하다가 마진콜이면 반대매매예요. 반대매매. 전화 오는 겁니다. 콜이잖아요. 전화가 온다. 마진 콜이 왔다. 옛날에는 이 전화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전화 옵니다. 미수를 한 다음에 미수 상환일 정도가 되면 전화 옵니다. 님 반대매매 나갑니다. 확실히 이 조폭들이나 사채업자들보다 더 심해요. 그래도 그분들은 잔인하긴 하지만 막 쨍그랑 막 책상 때리고 문 발로 차면서 돈 갚아 이씨 이러고 말죠. 내일 온다. 하루를 더 줍니다. 근데 미수나 신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 오고 바로 반대매매 나가버립니다. 그냥. 자, 미래차 전자장비가 대세인데 국내 부품사 개발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각성해야겠죠. 근데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조명받지 않을 뿐. 비트코인 내로남불, 앞에선 비난, 뒤에선 투자한 억만장자라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노르웨이 전체가 맞먹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환경의 적이다. 빌 게이츠 씨랑 똑같은 말이죠. 우리 님이 갖고 있는 결제 시스템으로 잘 살고 있다. 9일 뒤에 그는 노르웨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다른 소리를 했다. 자신이 현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미라이엑스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다. 스페탈레는 미라이엑스 이사회에 참여했고 비트코인에 직접 돈도 투자했다고 밝혔다. 스페탈레는 팩트가 바뀌면 나도 바뀐다. 자, 여러분 이게 다 이런 거면 저 사람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신이 좀 아마득한 또는 너무 탐욕적인 사람이죠. 어떻게든 사고 싶으니까 가격을 폭락시키기 위해 자기의 권위에 호소를 하며 비트코인은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파세요 라고 해놓고 뒤에서 샀다는 겁니다. 저거를 누가 욕할 수 있을까요? 전에 전쟁인데요. 저래놓고 당당한 게 더 문제인 거죠.
팩트가 바뀌면 나도 바뀐다. 뭐, 야, 그럼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살 건데? 라고 또 진취적인 척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 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내 생각대로 투자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자, 그 다음 뉴스는 옛날 건데요. 붙여넣습니다. 빌 게이츠 씨가 머스크처럼 부자가 아니라면 비트코인 사지 마라. 자, 여기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빌 게이츠 씨는 비트코인을 안 좋게 보면서 야, 너네 돈 많지 않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 라고 했는데, 이걸 잘 해석해보면 돈이 많지 않으면 비트코인 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부자들만 해먹을 거니까 너네들은 비트코인 사서 수익 보는 걸 내가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학개미 열풍, 국민 금융 이해력 높였다. 소비선호 청년층 금융 태도가 취약하다. 지금 보면 연령대를 보면 젊은 층은 아직 금융 태도라고 하긴 좀 그렇죠. 금융 이해력이 좀 낮고, 중장년층은 금융 이해력이 높아져서 투자를 잘 하고 있다라는 OECD 평균 이상의 투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우리 현자 여러분들만 봐도 굉장히 투자를 잘하죠. 네. 자, 경제 지표는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국내 주요 일정이 없었고, 내일은 기획재정부 부총리께서 무디스 글로벌 총괄과 면담하겠죠. 그리고 이달에 한국판 뉴딜 시상식이 있고요. 지능형 교통체계 국고 보조사업 지자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하면 CCTV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조명을 받겠죠.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수요일까지입니다. 저 때는 내겠죠. 안 내면은 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상장 폐지. 자,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이 목요일 날 있는데요. 자, 국고채 발행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사람들이 아이즈온 하고 있겠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가 4월 1일 만우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궐선거가 다가오죠. 자, 한 주의 시작이 지지부진하죠. 여러분들 기분은 지지부진하지 않길 바랍니다. 뭐 그와 발맞추고 셀트리온, 어셀수, 한국조선해양이 뭐 그냥 슬슬 시동을 걸고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말 영상에서 추세 상승 트렌드 밑에 와 있고 여기서 반등이 확인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급등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가 문제예요. 이게 이 급등이 추세를 돌리는 급등이냐, 아니면 추세를 돌리는 척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급등이냐는 이제 3일 정도 지켜봐야겠죠. 내일 양봉을 그대로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약간 따뜻하게 볼 예정입니다. 아, 이거는 추세 반전이구나. 청개구리 같죠? 일단은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에 주도주 섹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서 종목 리스트에서 삼성 SDI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잠깐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이 음악의 의미는 캐리비안의 해적이죠. 캐리비안의 해적. 제가 한국 조선해양이라서 이 캐리비안의 해적 음악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알아차리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나름 좀 약간 그냥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계시더라고요. 네. 자, 시기적절하게 갭상승 지지를 해줬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제가 그 방송에서 언급해서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상승을 맛보았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 제가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보시다시피 좀 매수한 지 좀 오래됐고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상승 전에 샀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상승 직전에 사고 상승 때 조정 보일 때 사고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락했어요. 여기서 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락 횡보 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트리플 바닥을 찍고 올라왔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추가 매수하고 올라오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겠죠.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대형 캡이기 때문에 비중도 작지 않겠죠. 저차 중장기 투자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상승해서 이제 괜찮은 겁니다. 이제 좀 꽤 안정적인 수익권이 들어왔죠. 근데 뭐 이대로 쭉 상승하느냐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일단 이 갭상승을 굉장히 곱게 보고 있습니다. 고운 갭상승이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임금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 뭐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평균 인상률 7.5%에 노사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그 LG전자가 10%고 네카라 쿠베에서 굉장히 많은 임금 인상과 그 인력의 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가 없나? 아무튼 인력을 스카우트해 갔어요. 예, 그래서 인건비의 상승을 불러일으켰죠. 똑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이죠. 예.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느니까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임금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임금이란 체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자, 아무튼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폭의 인상률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연봉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올라가겠네. 아, 이게 아니죠. 세금이 아니고 그 수입이 올라가니까 투자 금액이 올라가겠네. 아,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 외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집중하는 건 이겁니다. 아시겠지만 퇴직금을 직원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길도 텄다고 합니다. DB형 확정급여형이죠. 그러니까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개월수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요. 그게 DC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C형으로 바뀌면 펀드나 채권, 금융상품의 투자가 가능해지는 연금 운용법입니다. 제가 한국 증시의 숨은 호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코스피 3000 영상 작년에 그 다음에 올해 코스피 4000 영상에서 언급을 했나요? 네, 했을 것 같은데 퇴직기금이 한국 증시의 숨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퇴직기금 운용 현황을 보시면 이게 지금 퇴직연금 운용 현황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요. 확정기회형이 별로 그 수익률이 좋지 않다. 네, 적립금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200조가 넘죠. 200조가 넘는데 원리금 보장형이죠. 이게 약 220조인데 원리금 보장형이 200조 원, 수익률은 1.77%. 실적 배당형, 이건 뭐 됐어요. 아무튼 대부분이 DB형입니다. 200조 넘는 규모의 200조 가량의 규모의 DB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퇴직연금 그 401k 가입자 중 평가액이 100만 달러를 돌파한 고객이 작년 9월 말 기준 26만 2천여 명에 달한다는 내용. 약 300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우리나라도 큽니다. 자, 퇴직금을 직원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길도 텄다라는 그 삼성전자 임금 협상의 결과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림수로 계산해 볼게요. 1인당 퇴직금 지급 예정액이 삼성전자가 약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0년 9월 기사예요. 더 올라갔겠죠. 그 임금이 인상되면 퇴직금도 올라갈 겁니다. 당연하죠. 퇴직금도 7.5% 규모 올라갈 겁니다. 국내 임직원 수는 전년 대비 2,300여 명 늘어나며 10만 명 정도 된다. 삼성전자의 국내 임직원 수는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천만 원 곱하기 삼성전자의 퇴직연금 규모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림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8천만 원 곱하기 10만 명 하면 약 8조 2천일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 규모가 저거보다 크겠죠? 네, 크겠죠. 이거는 진짜 그냥 어림수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10조 정도 된다고 치면 10조는 좀 너무했다. 8조로 할게요. 8조 2천억이면 여기서 한 절반 정도를 DC형으로 전환한다. 뭐 모르는 거죠. 비율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삼성전자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원래 안 해줬던 걸로 보여요. 이 임금 협상 결과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복리후생 조건에서 DB형을 DC형으로 바꿔준다라는 협상 결과가 나왔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 있었는데 임직원들이 지금 임직원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묶여있는 돈이 퇴직금이었죠. 근데 기사를 보면 그 DC형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특히 최근에 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더 나쁘지 않은 상태라서 언제든지 DC형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바꿀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바뀌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면 약 절반 정도가 전환된다라고 하면 4조 정도가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4조뿐입니까? 생각해보면 퇴직연금 ETF 투자가 1조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직장인들이 노후를 대비해겠죠. 가입하는 퇴직연금으로 상장지수 펀드를 사들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퇴직연금에 ETF 투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퇴직연금을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규모가 늘고 있다. DC형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입니다. 피델리티 자산운용이죠. 100만 달러 이상 연금 보유자 중 상당수는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해온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기금입니다. 퇴직기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넣으면 20년 동안 못 뺀대요. 이건 제가 미국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못 뺀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에 따르면 2014에서 2018년 호주의 사적연금 주식 투자 비중은 43%에 달한다. 우리 아까 10%도 안 됐죠. 근데 그게 40% 5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은. 자, 삼성전자의 퇴직연금 변화가 불러올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증시에 진짜 낭중지추라고 생각했어요. 이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굉장한 규모죠. 200조 원 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임금 인상 물결이 생겼어요. 지금 아직 잠자고 있는 DB형 규모가 200조가 넘습니다. 퇴직연금이 선진국을 따라간다라고 가정하면 점점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그거를 이번에 그 DC형 변화로 굉장히 광고도 많아질 겁니다. DB형을 DC형으로 바꿀 수 있게 됐으니까 저 8조나 되는 그 규모를 운용사들이 침을 흘리고 있겠죠. 그래서 광고가 많아지고 그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럼 DC형을 많이 바꾸고 그것들이 증시로 유입되는 아마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안랩 정치 이벤트별 움직임을 말씀드렸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20대 대선이 제가 오류가 있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대선 전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무태여 내가 정치 테마주로 투자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상승할 때 따라잡으면 안 되는구나. 상승 초입에 따라 붙거나 아니면 그 전에 매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강력한 지진이 30년 내에 도쿄 엄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10년 전 전조랑 비슷하다. 슈팅 나오면 따라잡지 말자.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유동성이 많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상승하다가 상승 시작 전보다 더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미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민주당에서 3,400조 원의 추가 경기 부양책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해서 쿠폰을 나눠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발전할 수 있는 곳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인프라 투자. 실물 인프라에 투자한대요. 건물.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건물들이나 그 기관 시설들이 굉장히 낡았답니다. 낡아가지고 아마 보수할 만한 그 시설들은 많을 거다. 현재 단기 트레이딩한 종목들이고요. HB 테크놀로지로 오늘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저는 상승 후에 레벨업 지지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거기에 베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면 비중 축소나 줄여야겠죠.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0분 넘기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그 약보합을 보였다. 볼만한 게 없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에 CMA 잔고가 늘었고요. 오늘 단기 트레이딩하기 별로 안 좋은 장이었죠. 장마판에 갑자기 흘러내렸어요. 외국인이 불러온 흐름입니다. 코스닥에서 하락을 불러오고 코스피에선 자기들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에 휘둘릴 필요 없다. 아까 말했던 그 레버리지 투자의 실패로 마진콜 당한 것 때문에 그렇게 팔았을 수도 있지만 의미 부여는 힘들다. 미증시 현재 선물이 하락 중이고요. 지금 유가도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던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삼성전자 임금협상 결과에 좀 비추어서 말을 해봤고요.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개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나비 효과가 불러일으켜진다는 거고 저도 이런 거를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시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